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해설 2부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3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2부에서는 33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모델링 위주의 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은 쉬운 편이었는데 2부에서는 이제 출력과 관련된 내용이나 3D 프린터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3D 프린터를 출력하는 경우 서포트가 원하는 형상으로 생성되지 않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출력물을 가장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네, 문제가 바로 어려워지는군요. 어, 자,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부가 출력물을 보통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원하는 형상이 아니거나 또는 이제 적절하게 생성이 안 됐을 때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이나 2번은 조금 네. 2번도 고려할 만한 내용이긴 해요. 1번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출력 방향을 수정한다. 네, 요것도 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은 내용이 뭐냐면 부가 출력물이 생성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가 출력물을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만 처음에 배울 때 알고 계시는데 부가 출력물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3D CAD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제작을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계적 부가 출력물이라고 하고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왜 그러냐 하면 2번이나 3번도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인데 원하는 대로 생성이 안 됐다는 거는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생성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기능사 시험 때 저도 이제 기능사 시험 이제 예전에 보고 왔었지만 그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형태를 다 지문을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필기 시험 때 힘든 점이 그림으로 딱 나와 있으면은 자, 이런 형태일 때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형태로 많이 나오고 지금 저희 모의고사는 이제 학원, 저희 3D 프린팅 교육 학원에서 만들었지만 실제 기능사 시험 때는 지문이 더 길어요. 그래서 조금 시험장에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도. 감안하시고 푸셔야겠습니다. 자, 34번. 3D 프린터의 바닥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경우 베드의 간격 조절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3D 프린터에 이제 바닥을 맞추는 작업을 하죠. 이제 레벨링을 하는데 베드 자체가 울퉁불퉁하면은 그러면은 레벨링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때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시가 아니라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레프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바닥을 메우는 거죠. 네, 레프트가 접지력을 향상하는 용도로도 쓰고 바닥을 보완하는 용도로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답이 3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FDM 3D 프린터에서 필라멘트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PLA와 ABS가 있다. 현재는 그렇죠. 이 두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ABS 소재는 가공성이 PLA에 비해서 좋아요. PLA는 가공성이 오히려 나쁘죠. 자, 그리고 36번. 자, 3D 프린터의 G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네, 드디어 이제 G코드가 나왔는데 한 세네 문제 나옵니다. 이 G코드, M코드 문제도. 자, 답은 1번이네요. 노즐의 크기. 노즐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G코드, M코드에 없죠.
우리가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머신 세팅할 때나 입력을 하게 되죠. 자, 37번. 자, 다음에 출력 설정 파라미터 중에 출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변경한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좋은 문제가 되겠네요. 실제로 3D 프린터를 써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3번에 탑, 바텀 티크니스를 줄인다입니다. 줄이게 되면 출력 시간은 줄어드는데 출력 과정에서 위험 요소는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1번, 2번, 4번은 출력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설정이고 3번은 이제 줄어드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38번 출력 설정에서 노즐의 사이즈가 0.4mm인 경우 출력물의 외곽을 6겹으로 출력하게 되면 쉘 티크니스 값은 몇 mm여야 되느냐. FDM 3D 프린터에서는 노즐의 사이즈가 그 출력을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출력 결과물의 두께가 되거든요. 그래서 6겹으로 출력을 해주면 2.4mm가 되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39번. 다음의 출력 설정 파라미터 중에 출력물의 표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의 설정은 무엇인가? 파라미터를 설정하기에 따라서 출력물의 품질이 이제 바뀔 수가 있죠. 3번에 보시면 레이어 하이트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하이트를 낮출수록 출력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출력물의 표면 품질은 향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의 출력 설정 중 수직 서포트의 출력 범위를 넓혀주는 설정은 무엇인가? 이제 부가 출력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서포트, 이제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서포트의 출력 범위를 넓히려면, 이게 딱 보이죠? 1번이겠네요. 오버행 앵글에서의 각도 값을 변경한다. 자, 버팀각이라고 하는데요. 큐라는 익스퍼트 세팅에 있었고, 이제 최근에 큐라는 이제 보통은 이제 오버행 앵글을, 파라미터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쓰죠. 오버행 앵글의 각도를 큐라 기준에서는 60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여주면은 서포트의 출력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오버행 앵글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큐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41번. 일반적인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을 시작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은 무엇인가? 2번에 답 2번이에요. 설정 온도에 맞게 노즐과 베드의 온도를 조절한다. FDM 프린터인 경우죠. 그래서 FDM 프린터가 출력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온 기능이 G28 명령이 이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4번이 그러니까 2번이 먼저고 그 다음에 4번 동작을 하고 이런 식이죠. 자, 42번. 3D 프린터로 첫 번째 레이어를 출력할 경우 사전에 출력물 주변에 생성되는 스커트라는 테두리 모양의 부가 출력물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당연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자, 이 출력물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답이 1번이네요. 출력물의 수축을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력물에 직접 붙지는 않거든요. 붙게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불임이라고 부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아래 G코드 명령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G1. G1은 노즐을 이동을 시키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모터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G1에 X20에 Y20에 Z0.2에 E0, F3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XY 22치로 이동하고 높이는 0.2로 하고 E0란 익스트루더 모터거든요. 네, 필라멘트는 공급하지 않고 F3000은 이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E0 그러니까 필라멘트의 값은 이 앞에 값이 있어야 돼요. G1 뭐 어쩌고저쩌고
값이 있으면, 예를 들면 위에 E1이 있고 아래가 E2가 들어가 있었으면은 1mm만큼 익스트루더 모터가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명령어가 딱 하나니까 하나 기준으로 익스트루더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루더 모터가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자, 44번에 M301, 302, 303 등과 같은 G코드는 3D 프린터의 무엇에 관한 설정 명령인가? 아, 네,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는 오토튠이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번 3D 프린팅 시 출력물의 값과 설계 치수가 다를 수 있다. 네, 50에 50에 50짜리 정육 면체인 모델링을 출력을 한 경우 실측 사이즈가 X가 100으로 나와버렸대요.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러면 M92 스테퍼 유닛 파라미터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M92 명령은 그 모터의 스태핑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바꿔주면 모터의 이동 거리가 바뀌는데 그냥 쉽게 값을 키우면 물건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물건이 이제 이미 2배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값에서 절반으로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45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x가 M92 값이 x가 80이었기 때문에 M92 x40을 입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식이 있는데 복잡하게 아실 거 없고 M92 값은 그냥 원래 입력된 값에서 우리가 키워주면 물건이 더 크게 나오고 줄여주면 작게 나와요. 푸르사 계열의 마를린, 펌웨어 같은 거를 쓰는 3D 프린터들은 이 M92 값을 그 저기 뭐예요, 컨피규레이션 쪽에 가서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뭐 컨트롤이나. 그래서 보통 잘 쓰지는 않지만 시험에는 잘 나오는 문제고요. 실제로 정밀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공차가 누적돼서 나온다면 이 값을 고쳐줘야 돼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G코드 중에서 노즐의 온도를 변경하되 노즐의 온도가 일정한 수치가 될 때까지 다음 명령을 대기하게 만드는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M104, 109, 140, 190은 전부 다 온도 파라미터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노즐이고 하나는 베드의 온도 값을 제어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 노즐의 온도가 일정한 수치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명령이 하나가 있고 140, 190은 그냥 노즐의 온도를 올려주고 올라가는 동안에 다음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의 출력 파일 초반부에 붙는 명령이 1번하고 2번이거든요. 그 중에 2번이 노즐의 온도가 일정한 수치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만드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나오죠. M109 노즐 온도가 설정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가 되겠습니다. 자, 47번.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경우 EP롬의 여러 가지 펌웨어의 파라미터를 수정 및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G 엔코드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수정한 경우 변경된 값을 EP롬에 저장하는 명령어, 세이브하는 명령어 1번의 M500이 되겠네요. 48번 3D 프린터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출력에 적합한 형태로 출력 명령과 데이터로 변환한다. 아래에 연결된 3D 프린팅 방식과 출력 데이터의 형상이 올바로 연결된 것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모델링을 3D 프린팅에 적합한 데이터로 바꿔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DM은 경로의 형상으로 툴패스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DLP나 폴리젯이나
여기 안 나와 있지만 LCD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4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자, 49번. 3D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 바닥 부분에서 출력물이 평평하게 조형되지 못하고 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 수축이라고 하죠. 적절치 못한 조치 방법은 수축이 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자, 출력 노즐의 온도를 높이면 안 되겠죠. 점점 수축이 심해집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출력 속도를 늦춰가지고 냉각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50번. DLP 3D 프린터로 출력 시 출력 베드에 출력물이 안착되지 않거나 조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DLP는 프로젝터를 이용한 광경화성 수지를 출력하는 3D 프린터죠. 자, 3번 잠깐 보시면은 노광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광 시간이 짧지 않은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요거는 노광이란 이제 빛에 노출하는 소재가 노출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길면 경화는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조형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노광이 보통 짧아서 조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광원에 문제가 있거나 소재와 파장이 맞지 않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반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51번. 자, 3D 프린터는 방식에 따라서 출력이 어려운 형상이 존재한다. 에펠탑과 같은 트러스 구조물을 출력할 경우 미성형이나 이거 오타죠. 네, 구조가 취약 등 출력물에 문제가 예상되는 출력 방식은 무엇인가? 트러스 형상,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같이 생긴 형태인데 출력이 잘 안 되는 방식이 하나가 있네요. 액상들은 출력이 잘 되는데 1번의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물의 단면이 풀패스의 형상이어야 되는데 그 프레임 형상이면 이제 점의 모양이 돼버리니까 출력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51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2번. 52번이죠. 네, FDM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 스피드 설정 값을 이용하여 노즐의 운동 속도를 정할 수 있다. 다음 중 너무 큰 값을 설정할 경우 작동 부에 탈주를 유발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자, 탈주라는 거는 그 모터랑 그 타이밍 벨트가 이제 어긋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개는 속도가 빠르거나 그 타이밍 벨트에 이제 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의 트래벨 스피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그 가장 빠르게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파라미터가 트래벨 스피드예요. 그래서 52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노즐 안에 항상 압력이 남아있는 관계로 출력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구간에도 소재가 계속 토출이 될 수 있죠. 흐르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이건 다 아시죠? 4번에 적절한 리트랙션 값을 사용한다. 배감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54번. 자, FDM 3D 프린터에서 노즐이 막힌 듯한 상태가 지속되어 소재가 토출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대요. 이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답은 3번인데요. 출력 속도, 온도를 너무 높게 입력했다. 그러면은 소재는 잘 나오죠. 플로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출력 온도를 낮게 입력하면은 필라멘트가 잘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플로우가 나빠져서. 그래서 3번은 반대로 적어야 맞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알아두세요. 1번. 왜냐하면 실수로 많이 하셔서. 예를 들면 0.4 노즐인데 우리가 실수로 0.8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노즐이 우리가 굵은 거라고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가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자, 2번. 소재의 직경을 만약에 1.75파인데 우리가 뭐 Q라의 기본값이 2.85로 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굵다고 우리가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알려줬는데 기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안 나옵니다. 필라멘트가. 굵은 줄 알고 조금씩만 그 소재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겠죠. 실제로는 가느니까. 그래서 1번, 2번도 많이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54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FDM 방식의 3D 프린터 사용 시 첫 번째 레이어가 바닥에 안착되지 않을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 바닥에 소재가 잘 안 붙는데요. 대개는 이제 레벨링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가 출력물 중 수직 서포트의 형태를 변경해 본다? 아, 네. 수직 서포트랑은 전혀 바닥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네, 답이 2번입니다. 자, 56번. 다음 내용 중 3D 프린터의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하드웨어를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네, 답이 2번입니다. 출력 중 속도 설정은 아무 때나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것보다는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일이죠, 대개는. 그래서 56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7번. 다음 내용은 SLS 방식의, SLS는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레이저로 조형을 하는 프린터인데 잘못된 설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써보지는 않았더라도 어, 출력 방식 리에러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SLS 방식은 접착 성분을 사용하여 열이 필요 없다? 아니죠. 네, 3번의 해설은 PBP 방식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자, 58번. SLA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에 설명에 대한 내용 중에 틀린 것. 자, 2번이네요. 소재는 환기가 잘 되는 밝은 곳에 보관해야 된다. SLA랑 SLS랑 많이 헷갈리는데 SLA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액상 소재를 경화하는 거잖아요. 광경화성 소재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밝은 곳에 보관하면 다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답이 2번이네요. 자, 59번. FDM 방식의 3D 프린터의 노즐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노즐과 소재의 점착을 막아주는 부품이 들어가 있다. 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이 부품은 무엇인가? 네, 무슨 튜브가 하나 들어가 있죠. 네, 답이 4번의 테프론 튜브가 되겠습니다. 네, 60번.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경우 서포트를 생성시키면 서포트와 맞닿은 면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같은 소재로 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성 소재를 사용하여 출력 후 물에 용해시키기도 하는데 이 소재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등장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4번의 PVA가 되겠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의 약자고요. 그 알코올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이에요. 수지는 맞는데 레진인데. 그래서 듀얼 노즐의 경우는 뭐 PLA나 ABS 같은 거를 이제 출력 형상을 뽑고 서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PVA로 출력을 한 다음에 물에 녹이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요즘에 사용하기 시작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부터 60번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렸고요. 요 내용은 제가 아까 1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블로그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에 답을 저희가 공개를 해놨어요. 상단의 카테고리에 보시면 운용기능사 자료실에 가시면은 문제도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글에 보시면은 답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저희 이제 학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모의고사 해설 말고도 그 필기 강의 쪽에 가시면은 1회차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동영상 강의는 항상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구독 있죠. 네, 구독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